실컷 했더만은 날렸네. 다시 제발 좀 이번엔 요거 자격증 시험 그 점수 거의 한 학기지. 그래서 요거 좀 강의 봐줄 테니까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배경을 해라. 배경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캐릭터 반 학생들 캐릭터 구조, 팔 구조라든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면 구조 있지, 몇 개로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좀 어설퍼 보이지만은, 정확하게 안 만들면은, UV 자체가 이렇게 안 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단면에 대한 이해도, 다음에 얼굴, 몸, 팔, 맨날 공식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때 수업 시간 말고 잘 안 만들지? 그러면은, 얘를 만들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아, 요 정도는 하나 만들면 되겠네 싶다고 해서, 이거 덜컥 물어버리면은, 요런 휘어져 있는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으면 UV 펠트로 펼 때 요 모양 제대로 안 펴진다는 거지. 요 제대로 안 자르면 요대로 안 잘리기 때문에 매 펼 때 점수 감점도 받고, 다음에 만들 때도 힘들고, 단면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캐릭터는 비추, 내가 뭐 잘할 자신 있으면은 캐릭터를 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들 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요것도 일반적인 사람 팔 뽑을 때 여기 뽑을 자리 만들어 놓고 해서 익스트루드해서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구조, 예전에 수업 기억나지? 다음에 얼굴 만들어 줄 때도 눈 위치부터 잡아주고 나서 잘 나가면서 나오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 수 있겠다 쳐도 요런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 답지를 항상 먼저 봐야 돼. 요거는 보면 항상 이 와이어프레임 구조가 답지라는 거야. 이 와이어프레임 구조를 그대로 요게 지금 얘지, 그대로 안 만들면 UV가 이렇게 안 펴지고, 요 단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캐릭터를 내가 진짜 이거는 금방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배경을 해라는 거야.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스 아니면 동그라미, 기껏 해봤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아크 정도, 요런 거 정도까지 밖에 지금은 이때까지 시험들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큰 곡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령만 알면은 이런 것들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녹화가 안 돼서 아까 요런 것들 금방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팁, 요거는 꼭 외워라. 그 팁 첫 번째, 이제 요거 지금 요게 어떤 거냐면은 이전에 시험 쳤던 거 요런 것들, 요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조금 빡세다고 생각됐던 것들인데, 학생들이 내가 만들 때는 이건 뭐 한 1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까 말하면서 만들어봐도 한 1시간? 만들어서 만들면서 UV를 이 답지하고 똑같이, 그러면 와이어프레임 구조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먼저 한번 봐라는 거야. 얘가 긴 거는 얘고, 짧은 것들은 요런 것들은 얘들 이용해서 굳이 두 개를 폈지, 토달지 말고 두 개를 폈으면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주라는 거야. 두 개로. 그렇지? 그래서 바퀴 휠에 들어가는 위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조금 설명해 줄 테니까, 이런 것들 만드는 법들 이제, 그래서 배경을 만들어 봐라. 웬만하면 그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UV, UV가 아니라 맥스를 처음에 켰을 때, 맥스 세팅할 때 최소한 단축키 두 개 정도는 꼭 만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맥스 버전이랑 상관없이 단축키를 먼저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다 알지? 언두 리드 컨트롤 Z 컨트롤 Y인데 Y까지 손가락 왔다 갔다 하기 귀찮지? 그렇지? 그래서 언두 컨트롤 Z, 다음에 리두는 컨트롤 X로 바꿔버려. 컨트롤 X. 그러면 ZX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X 하면 언두 리두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틀렸을 때는 빨리 뒤로 빨리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언두 리두. 그래서 언두 리두는 여기 들어갔을 때 R로 시작되는 거 찾아보면은 여기에 리두 있지. 선택하고 여기에 나는 컨트롤 X 지금 돼 있지 해서 어사인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꼭 필요한 게, 이거는 진짜 시간 걸리더라도 꼭 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칼립스 폴리야. 폴리곤 모델링이지. 폴리곤 모델링의 칼립스. 그러면 당연히 C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칼립스가 있는데,
이 칼립스도 종류가 있다. 이 칼립스 종류 중에 보면은 이렇게 칼립스 메쉬가 있고 칼립스 폴리가 있는데, 이 칼립스 폴리 원래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알트 C야. 컨트롤 알트 C 칼립스지. 근데 컨트롤 알트 C랑 상반되는 게 뭐냐면은 타겟헬드도 많이 쓰거든. 타겟헬드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W라는 거야.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잘 안 되는 사람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가 내리지. 그래서 칼립스를 바꿀 때는 컨트롤 시프트 S,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W, 한 칸 위에 거 W지. W는 얘가 이제 타겟 웰드. 다음에 여기 지금 뭐 하이드 스페이스 워프 토글이라는데 컨트롤 시프트 W 누르면은 실제로 된다.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S를 칼립스. 그래서 이 단축키 미리 공부를 해놔. 칼립스 굉장히 많이 쓴다. 타겟 웰드라. 그래서 버텍스를 선택했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W 하면 타겟 웰드 들어오지. 그래서 타겟 웰드를 이렇게 해서 꼭 끄다 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S로 해서 합쳐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합치는 거는 버텍스 두 개 사이 꼭지점을 강제 이동시킬 때, 그렇지. 그리고 타겟 웰드는 이게 갖다 붙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작업을 시작할 때 단축키, 두 번째 단축키는 요거는 다 알지. 요거 여기 꼭 등록해야 될 게, 여기 빨리 제일 빨리 시간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게 UV 매핑 클리어, 그냥 클리어 날려버리는 거. 다음에 UV 맵, 다음에 언랩 UVW 시메트리, 다음에 쉘을 은근히 많이 쓴다. 쉘 이 기능을. 그래서 시메트리 이거는 축 복사지. 그래서 이 축 복사를 시메트리 대칭 말고 레퍼런스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잘 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요게 이제 아까 모의 시험 쳤던 그 내가 임의로 만들었던 거. 웬만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너네들 새로 만들어서 UV를 어떻게 펴야 되고 이 고민하는 시간에 친절하게도 답지가 나와 있는 요거를 보고, 요 모양 와이어프레임도 나와 있지.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보면서 와이어프레임 구조를 이렇게 한번 나눴구나, 이렇게 뽑아 주겠구나,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요런 것들 있지. 요런 것들을 보면서 와이어프레임 구조 보고 잘랐을 때 어떻게 잘랐었다 그러면 최대한 이게 사각형 아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펠트로 펴면 금방금방 똑같이 펴니까 만들어서 붙여놓고 만들어서 붙여놓고 요런 거. 대신에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오늘 그 쳤던 모의 시험 쳤던 요거로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지. 자, 요 모양이지, 요 모양. 그래서 요 모양이 첫째적으로 제일 먼저 요런 거 만들었을 때 생각해라는 거 뭐라고? 요런 실린더 하나 아니면은 완벽한 동그라미 하나, 그렇지, 비율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하나를 찾아서 걔를 가지고 얘가 앞뒤로 한 칸, 두 칸, 세 칸,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소실점 보면, 그래서 뒤쪽에 여유도 좀 있을 거고 여기 앞쪽에 그러면 세 개 또는 세 개보다 조금 길 것 같다는 기본. 다음에 위로는 얘가 하나, 그러면 이제 위에 건 보면 하나, 두 개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다. 그렇지. 이게 하나, 두 개 정도보다. 그렇게 해서 박스를 대충 만들어 놓고 요걸 먼저 만들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만드는 요령은 요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쉬운 것들 여기 있지. 만들 때는 프론트 뷰 아니면은 프론트 뷰보다는 탑 뷰가 좋지만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요걸로 조절해서 최대한 원본이랑 똑같은 굵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다음에 꼭 맞춰야 되는 게 이 면 개수 몇 칸 하나 둘 셋 넷 요거 세르는 거 몇 칸으로 돼 있다. 요거를 분석을 꼭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령. 처음에 오브젝트 만들 때 UV 셀렉트 이런 것들 혹시 뭐 먼저 한번 켜가지고 아니면 다른 파일 혹시 켜져 있다든지 뭔가 꼬여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단위 센티미터 단위가 미터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소심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익스트루드나 웰드나 할 때 요 값 소수점이 지금은 76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크게 만들라는 거. 생각보다 조금 일단 처음 시작을 큰 모델링으로 하나를 만들자는 거지 이거. 다음에 0,0,0은 제발 좀 꼭 지키고, 이 상태에서도 0,0,0 지킬 때는 히에라키 들어가서 센터 만들어 오고 나서 0,0,0이지.
제발 좀 이걸 지켜서 자르고 뽑고 찢고 시작해라는 거야. 약간 크게 만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만들어서 요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배경 오브젝트 같은 거, 다른 배경 오브젝트들 봐도 이 자동차 이거 빼고 이런 오브젝트들 하나에 완전히 덩어리랑 몇 개 짜잘한 것들,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것들 말고, 일반적인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시험 나왔던 것들 보면은 오브젝트들 반복된 것들이 많다는 거야. 오브젝트들이 주로 박스, 재질은 나무랑 쌩겠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이 살짝 꼬였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라는 거야. 박스. 그것도 어떤 박스?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정육면체. 요렇게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서, 됐지? 하나. 항상 이걸 제일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UV를 펴. 오픈으로 해서 UV를 뚜껑 따로 하나 폈지. 지금 원래 이렇게 다 끊어져 있어. 지금 보면, 실제로 보면은 여기 와이어프레임이 다 끊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 심지를 보면, 그래서 이 두 개 아래로 뜯었지. 그래서 요거 하나 갖다 두고, 됐지? 그 다음에 얘들 두 개 선택해서 이렇게 스타트 릴렉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스타트 펠트 스타트 릴렉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복사가 돼 있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를 일단 붙여. 요거는 답지. 그러니까 답지가 뭐냐면은 그 와이어프레임이 나와 있는 답지 있지. 답지를 보고 이제 여기 문제 출제 기준이 이 내면을 다 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일반 실제 게임은 이렇게 두 개만 썼겠지, 두 개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요거는 웬만하면 답지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 답지에서 얘는 하나 둘 셋 내면을 다 썼지. 이건 바퀴 휠이니까. 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에도 혹시 박스를 어떻게 썼는지, 하나 둘 이거는 위에 그 라인이고, 다음에 이것도 4개, 다음에 뭐 이런 창틀 같은 이런 나무 박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래서 박스 같은 경우에도 4개로 이렇게 펴져 있는 경우가 있고 2개로 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개, 4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답지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제일 첫 부분 얘를 이제 갖다 움직이게끔 이렇게 요런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얘를 잠가 버려, 폴리곤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야 될 구간이 어떤 게 있느냐, 얘를 비교를 해보면 뭐야 이거, 요런데 이제 박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박스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박스들, 그렇지? 그래서 요런 밑에 있는 들어가 있는 요런 길다란 박스들, 요런 박스들 만들 때 이제 이용해서 쓴다는 거야. 어떻게? 이제 내가 개념을 알면 돼. 분명히 아래 위로 대칭으로 지금 UV가 펴져 있을 거라는 말이지. 이 드래그를 해보면, 자, 위에 것들 확인됐지? 그러면 아래 위로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요런 길쭉한 박스를 만들 거다 하면 얘를 폴리곤으로 이제 다시 바꾸고 하나를 이제 복사를 할 거다. 복사를 해서 길쭉한 박스다 하면 이 상태에서 뚜껑을 날려버리고, 됐지? 쓸모없는 것들. 다음에 웬만하면 무게중심 축은 한 번 정도 잡아주고, 그래야 어레이나 이런 거 쉽지. 요렇게 해서 길쭉한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면은 그 다음에 UV는 어떻게? 미리 지금 어느 정도 얼추 다 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UV가. 그러면 내가 개념만 알면 되겠지. 얘가 이렇게 길이로,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길이로, 그러면 답지에 그 길이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패치 끝. 됐지? 그러면 이 박스를 또 이제 잠가 놓고 나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쓰면은 요런 오브젝트들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다음에 이 쉘을 이용한 것들, 그래서 창틀이나 이런 창틀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법, 창틀을 만드는 종류가 2개다.
그 일단 기본적으로 창틀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그냥 박스를 하나 만들었지. 만들고 나서 폴리곤으로 바꾸고 됐지. 지우고 치우고 됐지. 그 다음에 쉘 박스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두께 조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UV를 펴야 되겠지. UV를 펴준다. 다음에 여기 뭐 아치를 그리는 뭐 약간 위로 동그랗다 하면 여기서 커넥트 자르라. 커넥트 자를 때도 잠깐 내가 설명을 해주면 여기 세팅 쓰면 편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웬만하면 이거는 기본 작업할 때 쓰고 시험 칠 때는 이 세팅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또 이게 색깔 정도는 항상 이렇게 색깔을 좀 잘 볼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야 오브젝트들 겹치는 부분에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눠줘라.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뭐냐, 요거 만드는 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이게 요 창틀 같은 거 이제 바리에이션부터 조금 설명해 주면, 바리에이션으로 만들어라면은 요렇게 선택해서 커넥터 한 번으로 자르는 게 좋은데, 이때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잘랐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 값을 5개 줘버리면은 이렇게 5개 줬다 오케이 돼버렸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할 때 여기를 잘랐으면 좋겠다 해서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게 5개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선택해서 요렇게 돼버린다니까 하면, 요거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Z를 해주고, 요것만 잘 보게, 컨트롤 Z를 해주고 다시 눌려서 또 여기 들어가서 이 값을 또 할 때마다 내려줘야겠지. 그렇지. 그리고 반을 만들어서 매핑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일 만들어 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커넥트, 이럴 때는 손으로 파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만들 것들은 사각형, 아크, 원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커넥트 눌리고 챔퍼도 비추다. 중심축에서 왼쪽 오른쪽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방법 하나. 다음에 요런 창틀이 아니고 이제 요런 사각형 창틀을 만드는 방법은 박스, 마찬가지로 박스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박스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은 요렇게 2개, 다음에 여기 2개, 3개, 요렇게 3개로 해서 바로 복사를 해주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아서 스케일 모델링. 항상 이런 단순 구조 만들 땐 제일 빠른 게 스케일 모델링이다. 스케일 모델링. 다음에 뚫어주고 안쪽에 연결은 여기 선택을 해서 브릿지로 해서 선택해서 요렇게 똑같은 달면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UV 펴주고 작업하고. 그래서 요런 모양 같은 거 만들 때도 대부분 생긴 모양을 먼저 답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답지가 이렇게 몇 번에 끄였는지, 몇 칸 정도로 가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뭐 정도로 돼 있다. 그럼 옆에 이걸로 칸 옆에 라인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살리면 되겠지. 그리고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 만드는 요령은 요렇게 플랜으로 만들어서 맵을 폈다는 거야. 이렇게 연맵으로 맵 펴고 나서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쉘을 줘버리면은 두께 들어갔지.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닫아주고 나서 언맵으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맵 펴진 거는 그대로 남지.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옆에 붙는 것들 있지. 요것들 여기서 선택하면은 이게 도는 거 지금 선택이 안 될 때가 있지. 요렇게 이럴 때는 폴리곤으로 내려가서 됐지. 다음에 여기를 선택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언맵 들어가면은 언맵으로 이제 작업이 되겠지. 선택된 것들. 그래서 작업을 펴준다. 그게 아니면은 뭐 이것 중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 선택하고 나서, 아니면 언맵 들어가서
끄고 셀렉트 올, 그래서 이거 그냥 꺼주고, 요것도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은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셀렉트 모드면은 항상 이렇게 작업하는 거, 내가 항상 우리 학생들 내가 이렇게 작업해냈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잘라줄 부분들 맞춰서 잘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얘가 필요 없어. 잘라버리지. 얘도 필요 없지. 그러면은 뒤쪽 면만 이렇게 선택해서 맵 한번 펴주고, 여기 맵 펴서 옆에 정렬해 준 데까지가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렇지. 요렇게 해서 만들어 줘라. 자, 이제 계속 그 이왕 몇 펴는 거 나왔으면은 일단 너희들 잘 보라고, 이렇게 항상 작업은 요렇게 면을 4개로 이렇게 해야 선택하기도 편하다. 일단은 잘 보라고, 일단 한쪽으로 크게 키워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 요 문제가 아니고, 요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다 타일이지. 타일로 들어가는 것들 만드는 방법,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 보자. 요런 구조를 만드는 방법. UV 맵 구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만드는 게 조금 다르니까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만들랬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요 윗부분을 봐봐. 요렇게 십자가로 나눠져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잘랐다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시키는 대로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잘라서 만들어 주라는 거야.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이제 얘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주라는 거지. 그래서 칸이 5칸이다 6칸이다 숫자 세르고 다음에 폴리곤 만들어주고 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은 스케일 됐지. 그래서 여기 뭐 위쪽에 붙어 있네만 떨어져 있냐면 보고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붙여라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맵을 펴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서 억지로 맞출 수도 있고 스케일 조정 되지. 요렇게 해서 위쪽 뚜껑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메트리를 주려면은 시메트리 한번 주고 나서 미러 해서 요령은 미러를 최대한 붙게끔 됐지. 조금 여유 있게끔 붙여 놓고 나면은 바로 해줘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중심축 잡아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위에 뚜껑이 만들어졌으면은 반대쪽으로 이제 위에 기둥 만들어야 되겠지. 기둥. 그럼 기둥 만들 거면은 테두리 선택해서 밑에 빼주고, 그렇지. 위쪽에 이제 이런 것들 기둥 만들 때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뽑아줘야 되는데, 얘를 스케일 이렇게 키워주면은 스케일에 여기 잘 안 맞다. 여기 이런 부분들. 그렇지.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요렇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미리 해서 디태치 됐지. 그러면은 만들어 준 요거 됐지. 그러면 쉘, 그래서 안쪽으로는 이제 바깥쪽으로는 키워주고 안쪽으로는 제대로 0. 그러면 여기 딱 마주 떨어지겠지. 그러면 바깥쪽으로 내 두께 조절 이렇게 해서 쉘을 항상 꺼내 놓고, 다음에 앞쪽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선택해서 Shift 클릭,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쭉 익스트루드로 쭉 뽑아주면 되겠지. 자, 앞쪽에 간판이 조금 큰 게 있었다. 간판이 이렇게 좀 큰 게 있었다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로 눌려서 이렇게 뜯어내지 하나를. 그래서 오브젝트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 버텍스 클릭하면은 요것들 안쪽으로 키워줄 거다 하면은 안쪽 애들 클릭해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지. 요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랑 이런 것들은 스케일로 이런 것들 조금씩 이렇게, 물론 지금 원래 원본에는 이게 이제 옆으로도 이게 면이 하나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고 이렇게 꺾인 건 아니근데 실제 모양이 조금 옆으로 펴졌지. 그러면 얘들 좀 더 퍼진 경우, 그럼 얘를 만들 때 얘를 좀 잘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거 만들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요렇게 돼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위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얘들 만들 때는 그냥 커트로 잘라버려. 이런 것들 여기서 반을 만들겠다 하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커트로 잘라서 정렬 하면 눈대중으로 이쯤에서 시작해서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고 커트. 그 다음에 정렬할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얘들 스케일로 정렬, 스케일할 때 단축키 화살표 확인, 그 다음에 정렬.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당하게 이렇게 중간값. 얘는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하면은, 이거는 지금 안 되겠지만은 좀 이따 딴 거 보여줄게. 여기 엣지 눌러주면은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엣지, 논 콘스트레인트 저것도 많이 쓴다. 모델링 할 때 이렇게 해서 반 잘라서 시메트리로 해서, 요거는 익스트루드 뭐 해주면은 여기 이제 문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줄 수 있고, 방금 잠깐 설명해 줬던 여기에 만약에 내가 커넥터로 연결해 줬어. 요 상태에서 이제 커넥터로 연결을 했다. 됐지? 그러면은 요거 봤을 때 요 아래 위로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야. 안쪽으로 푹푹 들어가지. 그렇지? 그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여기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요건 애니메이션 학생들 요거 보면 알겠지. 어떻게 라인 따라 움직이지. 이거 좀 더 넓게 보여줄게. 이 관계를 조금 넓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 엣지를 켜주면은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요 부분들. 그렇지.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요거 껐다 켰다 버테스 확인하고 이런 것들 만들 때, 자 이제 다른 거 요 패턴, 여기서 이제 요런 패턴 있지. 패턴, 요런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패턴, 와이어 프레임하고 타일로 되어 있는 패턴 만들 때 제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UV를 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UV를 펼 때도 요것도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던 요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커넥터로 끊어주랬지. 그래서 이 타일을 입힐 정도로 이렇게 타일을 촘촘하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언맵 들어가라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언맵 들어가서 페이스 맵으로, 그러면은 언랩 들어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한 면씩 요 타일 형태로 쫙 다 펴져 있다는 거야. 방향까지 다 맞춰서. 됐지? 그러면은 얘 이렇게 줄여버리면 타일 하나, 그럼 이것도 답지에 맞춰서 배치, 그럼 이쪽도 끝나지. 그러면 얘를 또 폴리곤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거야. 아까 하나 살짝 까먹은 부분, 자 요런 부분 만들 때도, 자 이쪽 반 만들었으면 시메트리 복사겠지. 시메트리. 그래서 항상 0,0,0에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단 바쁘니까 일단 요렇게까지만 해서 바로 들어가자. 해서 요 라인도 이제 아래 위로 적절하게 잡고, 그렇지. 커넥터 두 개만 해준 거지. 그 다음에 옆으로 내가 면을 하나씩 더 뽑아내야 될 때는, 분명히 방금 시메트리 상태 했을 때는 그냥 시메트리 해서 뽑아주면 되고, 그게 아닐 때는 Shift 눌려서 여기 스케일 중심축 돼 있지. 그래서 요렇게 키워주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서 간단한 오브젝트는 예전에도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스케일링 모델링을 많이 한다는 거야. 스케일링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벽면 선택해서 벽면 이렇게 쭉 뽑아주고, 얘들도 이제 시메트리 이용해서 축 복사해줘서 여기 끝에 중간에 잘라서 만들어주고, 이 사이에는 아까 만들어 놓았던 박스 있지. 그럼 박스도 다급하게 그냥 그냥 이거 갖고 써버리면 안 되고, 이건 침착하게 항상. 그래서 중간에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이렇게. 그래서 모델링으로 해서 얘를 좀 당겨준다. 이때 되면 이제 모양이 이 정도까지 변했으니까 이 단면이 어딘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단면이 뭐냐? 그러니까 UV 좌표에서 이제 아래 윗면이 되게 두껍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래 윗면이 어딘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야. 여기 아래 윗면, 다음에 옆면. 그렇지? 그래서 요때는 요 관리, 요것들 지금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만들 때, 이건 나도 조금 실수를 했지만, 만들 때 얘를 요렇게 돌려놓고 만들었어야겠지. 그러면 적어도 UV가 그냥 이거는 그냥 다시 펴서 만들어. 그냥 박스만 하나 펴는데 몇 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렇지? 이왕이면 얘를 복사해서 쓰는 것들이 좋다는 거야. 실제 방법은. 그리고 라스트 이제 하나 더 설명해 주면, 요런 패턴들 부피도 안 맞는데 막 만들다가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음에 이런 패턴들 여기 갖다 복사 붙여줄 때 요령을 내가 하나 설명해 주면, 얘들이지. 자, 일단 요거를 하나 만들어서 UV까지 다 편 상태겠지. 안 펴져 있으면 지금 펴줘야 되고, 지금 펴져 있지. UV가 다 펴진 상태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잠궈 놓고 눈대중으로 그냥 따라가라. 눈대중으로. 여기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게 얼라인을 한다 해도 요 끝에 얼라인하기 힘드니까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라는 거야. 대신에 볼 때는 항상 프론트냐 레프트냐 이렇게 맞춰놓고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라는 거야. 요거 귀찮다고 해서 요거 3개 했는데 중심축이 안 맞으면은 그냥 끝이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여기가 봐, 끝에 이만큼 남지. 얘는 모자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씩 몇 개 안 되니까 하나씩 레퍼런스로 복사를 해줘라. 레퍼런스로 꼭 복사를 해라. 레퍼런스로 복사를 해야 되는 이유, 작업하다가 비율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비율 조절하면 안 따라오지. 버텍스로 세서 비율 수정. UV 위치 좀 다르다, 모양 좀 모델링 변화시켜야겠다, 정면에서 보니까 얘들보다 실제로 좀 더 길게 나와야겠다 하면 얘 이런 식으로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 위치, UV 수정하면은 다 따라온다는 거야. 괜히 이것도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어서 붙이고 할 필요 없지. 마지막으로 이제 옆으로 라인 가는 거, 요거를 또 따로, 요거를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이거 뽑는 게 낫겠지. 똑같은 비율로 돼 있다면은 뭐 이거는 막 설명하기 좀 귀찮으니까 넘어가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 모양이 얘랑 똑같이 겹쳤으면 좋겠다면은 여기 선택해서 요렇게 됐지? 그럼 얘들 익스트루드 요렇게. 요거보다 좀 더 정확한 거는 얘를 디태치 시켜서, 됐지? 그러면 디태치 된 이 부분에다가 여기 쉘을 준다는 거야. 쉘은 근데 이 방향 요것들 잘 봐라. 약간 밑으로 살짝 휘어진다는 거. 그래서 쉘을 줘서 얘를 가지고 작업하면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겠지. 근데 이렇게 딱 맞을 시간도 없다, 이런 거 작업할 시간.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냥 손대중으로 따로따로 항상 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라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요거 시험 칠 때 요거 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는 잠깐 설명만 해주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만들 때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이 중간부터 만들었는데, 이런 거 만들 때는 여기 지금 원으로 돼 있지, 원으로 만들어서 면을 옆으로 뽑아내서 중간 끊어줘라. 이게 낫다. 이거를 지켜주는 게 낫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중간까지 만들다가 원을 만들어서 붙여줘야 돼. 요 위치를 정확하게. 그래서 실린더 따로 만들고 해서 작업 뭐 이렇게 해서 캡 세그먼트 하나 주면 이렇게 캡 들어가지. 그래서 숫자 보통 16개 정도로 될 거야. 16개 정도로 만들어서 쓸데없이 뼈면을 많이 만들었네. 자, 그러면은 얘들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칼립스가 되어 있다는 거야. 칼립스. 그래서 요거 칼립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거 셀러스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면을 좀 줄여줬다는 거야. 모델링 잘 돼 있지,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패턴을 먼저 만들어 주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갔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뽑아질 거 이제 여기서 몇 칸째 나온다 그러면은 몇 칸째에서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익스트루드 하면 이것도 맞춰줘야 되고, 스케일로. 다음에 이 옆에 면에 따라서 여기 위치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 옆으로 쭉 당겨서 0,0,0에 두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잘라준다든지 해서 모델링 연결하면 한 방에 만들 수 있는데, 아까 답지 보면 그 답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답지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삼각형으로 찢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이 이렇게 잠깐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일자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게 둥글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따로 만들어 주고 나서 요 D 모양이나 이거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정도 되겠네. 뭐 말이 좀 길었는데 요거는 한번 이 패턴 만들어 봐라.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패턴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요 부분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요것만 따로 만들어 두고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는 원래 자동차 만들든 중간에서 박스든 플래너든 하나 해서 0,0, 정렬, 다음에 요거 중간에 이제 얘를 잘라서 요 작업으로 했다는 거겠지. 요 작업으로 해서 최대한 옆으로 가서 타겟웰도로 붙여줬다는 거야. 타겟웰도로 여기 구멍 라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 길이를 내리고, 이제 얘를 뭐 이렇게 좀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실제로 하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휘어서 내려가네 마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자동차가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 해주고 나서 적당하게 위치나 길이 와이어프레임 구조를 꼭 보냈다. 지금 쟤들 와이어프레임 구조. 그래서 스캔이나 맞춰줘서 해서 이제 여기 위치 스케일 얘도 그러면 중심축으로 한 번 더 맞춰주고, 요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 면을 잘라서 어태치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은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 요런 패턴 많이 나오니까 비행기, 자동차, 뭐 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패턴들 나오니까 요거 붙여줘서 만들든지 뽑아서 만들든지 와이어프레임에 항상 답이 있다는 거.
제발 좀 열심히 해서 작업하고 내일 또 모의 시험 그 애들 쳐서 된 거 보내라. 그러면 내가 개별적으로 따로 피드백 해줄 테니까.